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 85입니다. 어제 하루 백신 접종 인원이 85만여 명에 달해 하루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정부는 9월 말까지 국민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단 면역 시기도 11월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엔 초중고 교사와 고3 수험생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이달 셋째 주에 발표됩니다. 두 번째 숫자는 12입니다. LH혁신안이 어제 나왔습니다.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모두 12명의 의원에게서 위법 의혹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개발 정보를 알아내 땅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사례 등 모두 16건인데요. 이들 모두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3입니다. 얼마 전 공군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육군 사관학교에서 후배를 강제추행한 4학년생도가 최근 퇴교 처리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육사 측은 지난 4월 초 육사생도 대상 성인지 관련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육사 4학년생도인 A씨가 후배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퇴교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숫자는 2002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의 주역인 유상철 전 감독이 췌장암 투병 끝에 어제 저녁 향년 50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 전 감독은 지난 2006년 프로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12년 동안 우리 축구를 대표하는 레전드였죠. 대한민국 축구를 빛냈던 유상철 전 감독,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드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 대기업에서 연이은 노동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장시간 근로, 임금 삭감 등 각종 문제들로 IT 대기업 노동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서 직장 내 노조가 만들어지기도 하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IT 기업의 근로 환경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관련 내용 살펴보죠. 자,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고민이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노무사님이 가장 불편해하는 그 시간이 이제 네. 도래를 했습니다. 아, 화요일도 있어요? 예, 매일 있습니다. 아, 예, 네. 퀴즈 드릴 테니까요. 네. 힌트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쉬운 걸 떠나서 뭐 힌트 주는 센스가 없으니까. 약간 예. 좀 화내시는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원망스럽네요, 제 자신이. 노무사님 메모까지 할 준비를 네. 하고 계시고. 네. 자,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해열 진통제의 성분명으로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열이나 통증 증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구매해 두려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약국에서 이 성분이 있는 타이레놀의 품귀 현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성분이 들었다면 타이레놀 이외에 해열 진통제도 복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약제의 성분명은 무엇일까요? 1번 아세트아미노펜, 2번 아스트라제네카, 3번 아로하.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준비가 혹시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오, 예. 힌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요 펜을 들고 다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좋은 펜 들고 다니시네요. 네. 예. 8063번님. 저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 5일 동안 12알을 먹었더니 간에 무리가 와서 죽다 살아났어요라고 하셨는데 예, 약을 너무 과다 복용하시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0007번님. 정답 아세트 아미탑을 차라리 이런 힌트가 낫겠네요. 5374번님, 16일 예방접종 대상자인데요. 오늘 인터뷰 듣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예, 오히려 또 그 약 복용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니까요. 예, 편하게 잘 맞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얼마 전에 그 네이버 노동조합에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해서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고인이 그 생전에 과중한 업무와 또 스트레스, 위계에 의한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실로 밝혀지면 그 명백한 업무상 재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자 궁금합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도 이 산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요거는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그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거는 두 예. 가지 요건입니다. 그 업무 수행성, 그러니까 업무를 하던 중에 다치거나 질병이 됐냐, 아니면 업무 기인성, 그 업무의 기인에서 어떤 질병이 발생했냐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극단적 선택은 이제 본인의 결정에 의한 자살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게 결국에는 어떤 업무 기인성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네. 뭐 가장 쉬운 예로 네. 회사에 출근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가 된다. 그게 그렇죠. 업무에 기인성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업무하고 연관되는 그 통상적인 결로로 출퇴근제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입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무사님 개인적으로 이게 산재 사유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직장 내 괴롭힘에 인한 극단적 선택을 말씀하셨는데요. 우선은 예. 우리 그 산업재해 보상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서 어떤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도록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도록 법에 명문화돼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진짜 정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되고 그게 업무 기인성은 당연히 인정되니까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큰 거죠. 왜냐하면 예. 결국에는 이제 사실 극단적 선택은 자기 결정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산재에서는 고의적인 자해나 예. 제3자에 의한 부상이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예. 일반적인 자살 같은 그건 극단적 선택은 안 되는 게 맞죠. 고의적인 예. 자기 결정에 의한 자해의 한 부분인 거니까요. 근데 그에 앞서서 선행되는 게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업무 기인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예. 결과값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이 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뭐 법도 나왔는데 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정신질환을 가지게 돼서 치료를 받는 분들도 네. 부쩍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도 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뭐 우선은 이 직장 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뭐 스트레스가 발생되어 그 발현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봐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에 대한 신고를 해주시고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분들은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잘못이 있을까봐라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인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거를 밖으로 드러내기를 꺼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계속 혼자만 가지고 계신다면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삭히다가 그렇죠. 또 정신질환 치료를 받게 네.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네네. 자 그러면 정신질환이 발생했을 때 산재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이게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예. 결국에는 밖으로 드러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고 적극적인 어떤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노력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본인이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시면 황당하게 좀 입증을 해주시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지금 앞서 서두에서 말씀하신 이제 유족들이 예. 남아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자료들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산재 처리에 대한 승인율은 사실 조금 높아지고 있으네 해요. 그 15년도에는 37%, 19년도에는 뭐 그 47건, 72건 중에 47건 정도가 승인이 됐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65.3%가 승인됐는데 이거는 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받은 정신 질환이 승인된 건 아니고요. 자살에 의한 산재 승인율이니까요. 예, 예. 네. 그 모든 이런 사건들이 뭐 노무뿐만이 아니고 네. 사건이 발생하면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네, 그런 문제가 중요한데 맞아요. 산재의 경우에는 그 당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렇죠. 피해자가 그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네.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이게 이유가 뭘까요? 이게 특이하게 사실 노동사건에 있어서는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다 돌려받고 있어요. 예.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예. 근데 뭐 다르게 도리어 생각해보면 우리 모성보호 조항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가보면 성희롱이나 차별이 있을 때는 도리어 역으로 사용자가 입증 책임이 있거든요. 예, 전환이 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아직까지 노동사건 특히 이런 케이스는 그 피해자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입증 책임을 다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IT 대기업 네이버뿐만이 아니고 네. 카카오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지난 3일 성남노동청에서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카카오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사실. 예. 그래요? 왜냐하면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IT 대기업들은 구글 예. 어디 실리콘밸리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즐거운 분위기인데요. 예. 근데 사실 뭐 임금 체불 거는 단순한 임금 체불 아니고 연차 수당 미지급이니까 뭔가 누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게 적발이 됐는데요. 예. 예, 이 52시간을 넘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시스템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이거는 범법행위 중에서도 너무 악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뭐 몰랐거나 누락된 부분이 아니고 네. 은폐를 시도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냥 깔끔하게 사실 우리 속단 말로 그냥 대놓고 우리는 진짜 회사가 어려우니까 예. 일을 열심히 해주는데도 돈 못 주는 게 조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열심히 하면 회사 잘 되면 잘 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라 예. 52시간 평균 52시간에 제한을 걸어놓고 그걸 넘으면 입력조차 못하게 만들어놨대요. 그래요? 네. 카카오에서? 네. 어. 아니 뭐 IT 기업이니까 이런 거는 월등하신가 봐요. 그 기술이. 네. 차단 기술이. 네, 차단 기술이 뭐 월등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 한 직원분의 좀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자,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에는 자살 예방 한라인 1577-0199나 희망의 전화 11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주 52시간이 도입되기 전에도 IT 업계의 장시간 근로가 좀 문제가 돼서 고쳐야 하는 노동 환경으로 지적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로감독 결과 시스템상으로 52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포장이 된 네. 거잖아요. 네, 네. 예. 임산부의 연장 근로도 적발이 됐다는데 네. 임산부는 원래 연장 근무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임산부는 특별 보호 조항을 두고 있죠. 연장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시킬 수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뭐 우리 임산부 요구가 있으면 쉬운 근로로 전환시켜 줘야 돼요. 예, 예. 네, 그다음에 또 야간 휴일 근로는 하기가 더 어려워요. 임산부의 명시적 청구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까지 받아야 돼요. 네, 카카오 다 무시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우리가 보통 카카오나 뭐 네이버 등을 떠올리면 네. 뭔가 와이셔츠 소매를 걷고 네. 자유롭게 회의하면서 네. 그런 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IT 회사를 다니는 지인들을 보면 어떤 좀 고된 근무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환경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꿔야죠. 그걸 네이버나 카카오가 바꾼다고 말하고 조금 분위기도 그렇게 잡아가는 줄 알았는데요. 예. 결국에는 수평적 문화를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조금 곪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게 싶네요. 예. 근데 저는 뭐 더 싫은 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나가면 또
그 회사에서 만든 또 메신저를 써야 되니까. 좀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 IT 업계에는 주 52시간이 도입이 됐지만 제대로 실시가 네. 되지 않고 있었던 게 네. 카카오나 네이버를 통해서 지금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 포괄 임금제와 또 연관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포괄임금제는 뭐 워낙 많이 소개해드려가지고. 아, 그럼요. 예. 예, 뭐 월급여에 내가 일하는 모든 법정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게 설계되는 제도입니다. 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뭐 법원에서 얘기하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될 것의 요건을 사실 IT 업계가 가장 잘 충족시키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개발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제일 어렵고 결국에는 우리 가진 지금 법제도 하에서는 탄력적 근무제나 뭐 재량 근무제 이런 걸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어렵거든요. 장시간 근로가 워낙 만연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문화, 연봉에 당신이 일하는 모든 법정 제수당은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그냥 그렇게 하자라는 문화가 팽배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포괄임금제 자체를 없어져야 돼요, 이거. 없어져야 된다, 손봐야 된다는 예. 이제 주장이나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예. 뭐 노동부에서는 부인하고 있었지만 노동부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에 대한 지침을 그 정권 초기에 만들어서 배포하려다가 실패한 사례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왜냐? 사실 이 포괄임금제는 거의 모든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예. 그만큼 만연해 있어서 쉽게 손대지 못할 만큼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대개혁이 필요할 시점이 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0306번님께서는 내 팬이요? 하시면서 아까 힌트에 대해서 전 슬라생 팬입니다라고 하셨고 0010번님 노무사님 저도 팬 들고 다녀요. 3835번님께서는 네. 아나운서님 힌트로 노무사님 너무 괴롭히시는 거 아닌가요? 똑 부러지고 시원하게 설명 잘해주시는 분인데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까라고 여쭤보셨거든요. 해당이 안 되죠? 네, 뭐 같은 동일 사업주도 아니시고요. 예, 예. 그 이제 별도로 만나신 분이니까 어떻게 그렇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뭔가 소를 제기하겠다 뭐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네. 9901번님께서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한다고만 돼 있네요. 퇴직금도 포괄임금제에 포함이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사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예. 퇴사도 안 했는데 연봉에 포함시켜 놓는다는 거는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관행상으로는 퇴직금 포함 연봉이 얼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약을 해 주시는 과정에서 분란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 요게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계약 당시에 실제 연봉과 퇴직금 연봉을 가르셔야 돼요. 실제 연봉을. 왜냐하면 사실 지금 실무에나 이제 다른 데 나가보면 연봉액을 조금 더 많이 보이기 위해서 퇴직금 포함 연봉액을 아직까지 말하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시기가 좀 지났으니까 괜히 분란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실제 연봉과 그 실제 연봉에 맞는 퇴직금을 별도로 책정을 해주셔서 지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0214번님, 렌탈 점검하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아내가 일에 스트레스도 받고 목 디스크로 시술을 해서 쉬는 김에 다른 일을 하려고 그만두는데 실업급여나 퇴직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네, 특수형태 종사자 분이시죠. 여기 이제 그 렌탈 하시는 거 관리하시는 그렇죠. 분인데요. 예. 사실 이분은 그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되셨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산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수형태 종사자라고 해서 그 산재에 가입돼 있으시면 당연 가입은 아니고 임의로 가입을 해놓으셨으면 이제 나중에 산재 발생 때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 고용보험은 그렇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특수형태 종사자 근로자분의 그 단은 아니고 몇 개 지정한 거에서 7월 달부터는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어서 실업급여가 적용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업급여가 안 되실 거예요. 실업급여 받기가 좀 어렵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업급여 역시는 그 재직이라고 표현하면 뭐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실 거예요. 네. 9377번님, 회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직종이나 부서에서 종종 직원들에게 신용보증협회 등의 보험을 가입시키는데요. 이게 회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데 직원이 보험료를 내는 게 맞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것도 역시 좀 오래된 관행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이런 금융 돈 쪽에 만지시는 분은 인적 보증을 세웠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인적 보증은 너무 구시대적인 산물이니까 이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제 보증을 세우는데 예.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이제 노동법으로 이제 규율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이게 뭐 고용보험에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오는 그 금전을 누구의 부담으로 할 거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본인 개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회사가 잘못됐다고도 얘기할 수 없고 어떤 일각의 면에서 보면 회사의 업무를 하는데 회사가 당연히 비용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맞거든요. 예. 예,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어떤 걸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보증보험을 개인이 내고 있었습니까? 저도 대부분이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예. 이제 보증보험을 회사에 입사할 때 끊어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게 뭐 인적 보증 세우고 회사에 이제 피해를 준 경우에 그 개인한테 손해배상을 하기가 뭐 하니까 예. 우회적으로 이제 그 금액을 들으라고 하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예. 9340번님, 산재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 등이 있습니까?라고 하셨네요. 없습니다. 진짜 눈을 말씀드리지만 진짜 예. 없습니다. 이게 사장님들. 오해하시는 분들은 꽤 많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예. 뭐 동종업계의 3년간 산재 발생률과 그 해당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을 비교해서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는 있긴 해요. 예. 그런데 30인 미만 사업장은 그 제도조차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런 교육이나 전파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산재가 발생하면 사보험처럼 무조건 보험료가 많이 인상될 것이다. 아니면 또 다른 그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더라도 산재 발생 사업장으로 지목돼서 노동부의 어떤 특별감독이나 지적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청 많으세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산재 되시면 해주시고 그냥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다들. 맞아요. 네. 불이익 없습니다. 네네. 1638번님, 공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간접 흡연이 심해서 그만두고 싶은데 이런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라고 하셨네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이 사유는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예. 어떤 흡연으로 인해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근무 조건이 악화되었다는 환경으로 해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가 네. 없었다 하더라도 조금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근무 조건이 근로계약서상 왜냐하면 근로계약서상 근무 조건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데요. 예. 이 경우는 예, 이 회사의 책임 기책으로 돌릴 수 있어서 제가 이게 확답을 못 드리겠네요. 이 간접 흡연으로 이제 퇴사하는 경우에 있으니까 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조금 애매해서 저도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0214번님 조금 전에 네. 정수기 그 고용되신 분 퇴직금도 못 받는 건가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결국에는 뭐 아까 특수형태 종사자분들의 산재 적용이나 이제 예. 특별한 경우에 저대우를 적용시켜 놓은 거하고 별개로 퇴직금 역시 근로자성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 언론을 통해서 이 정수기 렌탈하시는 분들이나 학습지 교사분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들이 속속 이제 보고되고 있기는 한데요. 예. 그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인터넷에 이제 찾아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표는 다들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또 입증 책임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네. 노동자가요? 네, 그렇죠. 내가 지시받았는 것 그러면은 우리 어떤 정수기 회사한테 지시받고 어디로 가라 업무 지시하고 뭘 했다는 지시들에 대한 거는 입증 재료는 뭔가요? 라고 도리어 그런 걸 요구를 하니까 사실 심증은 충분히 가지만은 확증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이런 게 조금 고쳐져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1번 아세트 아미노펜이었습니다.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고요. 7945번님께서는 그쪽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약품 관련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저 품귀가 곧 풀린다.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예, 타이레놀 좀 품귀 현상이 곧 끝난다 이런 말씀 같고요. 5405번님
1차 접종하고 처방은 받았는데 하나도 복용하지 않고도 잘 지나갔네요. 7학년 3반 강원도에 사는 행복한 남자입니다. 예, 백신 접종하셨는데 건강히 무사히 또 잘 맞으신 것 같습니다. 6535번님, 저 주사 맞았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자, 안전한 또 백신 접종 이어지길 바라고요. 조정석의 아로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